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미용학과 졸업을 하고 바로 미용실에 스텝으로 취업을 한 뒤 쉴 틈 없이 일을 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남자친구 만들고 여행 다니고 많이 놀러도 다녔지만 저는 일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별다른 추억이 없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끝에 30살의 제 힘으로 제 미용실도 열었고 그 후 많은 단골 손님들을 유지하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넘어가면서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아마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헤어지셨는데요. 자주 싸우셨고 집안 분위기가 별로 화목하진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늘 사이가 안 좋고 자주 다투시던 부모님을 보며 원망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았고 아빠는 엄마랑 이혼 후 거의 연락이 두절되다시피 하셔서 지금도 잘 모르고 지냅니다. 엄마랑 지내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는 새 가정을 꾸리셨어요. 엄마의 인생이니 딸로서 새 출발을 축하해 드리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랑 결혼한 아저씨는 고등학생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새엄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그 집에 엄마를 뺏긴 듯한 기분도 들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때론 원망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미 성인이었고 엄마도 이 정도면 엄마 역할을 다 해주셨다, 잘 키워주셨다 생각했기에 서운한 마음은 애써 접어두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 혼자 사는 자취방에도 종종 오시고 연락도 자주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엄마랑 잘 지냈지만 마음으로는 늘 혼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하는 데에 열중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 대한 소망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론 불안감도 있는 상태였죠. 30살쯤 너무 일만 하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니 훨씬 기분도 몸도 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운동을 끝내고 나면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동호회를 종종 나가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네가 가까워서 오며 가며 저를 잘 태워다 주었고 그러면서 더욱 친하게 되었어요. 저희 미용실 와서 머리도 자르고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더욱 가까워지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가 된 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지인으로서 알고 지낸 기간이 있긴 하지만 사귄 기간으로만 치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제 주변에선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니냐는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짧은 연애였음에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결혼을 서둘러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던 것도 있고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남친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떨리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남친의 부모님은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나는 언제 자식들 결혼시키나 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아들, 딸을 다 시집장가 보내게 생겼어. 너무 바쁘지 뭐야?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도 혼담이 오간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뒤에 여동생이 결혼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참, 찬우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버님은 그럼 결혼식에 참석 안 하시는 건가? 그 말에 저는 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이라면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거야? 네. 어머님은 재혼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결혼식에는 어머님이랑 지금 새아빠분하고 참석하실 건가? 아니요.
저희 엄마만 참석하실 거예요. 상견례도 그렇게 하고? 네.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하시긴 했지만 엄마의 남편분을 제 새아빠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굳이 제 결혼식에 부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두 번 식사한 적은 있지만 친하지도 않고 왕래도 아예 없었거든요. 저는 혹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엄마가 재혼을 하신 것 때문에 남친 부모님이 저를 좀 안 좋게 보시진 않을까 염려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먼저 저에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내가 이런 거 묻는 게 불편하지는 않지? 결혼식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럼요. 나는 뭐 부모님 이혼했다고 서정이한테 색안경 끼고 그렇게 안 해. 요즘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혼이 얼마나 흔해. 서정이네 부모님도 다 사정이 있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행여나 너무 위축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나나 우리 찬우 아버지나 그런 속 좁은 사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당연한 거지. 서정이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들 결정인데 우리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라니까.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배려해 주신다는 기분도 들었고요. 저는 그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제 가게를 여는 데 썼었고요. 나머지 돈과 버는 돈은 족족 청약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붓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적게 해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혼자금으로 당장 유용할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다만 청약된 아파트가 있다 보니 나중에 신혼집으로 그 집을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남친도 다 알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였죠. 다만 당장 제가 결혼자금으로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됐죠. 남친도 그렇게 돈이 많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제 아파트가 완공까지 1년 반 정도가 남은 시점이었기에 남친이 혼자 살고 있던 투룸 자취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파트 완공이 되면 그때 결혼하고 거기서 신혼을 바로 시작하고 싶기도 했는데 남친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남친 자취집에서 완공 전까지 1년 반 정도 살다가 새 아파트 완공될 때 자취집 전세금 빼서 새 혼수를 싹 마련한 뒤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어? 네. 돈은 괜찮아? 너 미용실 크게 연다고 돈 많이 썼잖아. 아파트에도 붙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완공되기 전까지 남친네 집에서 살 거라서 당장은 별로 큰 돈 들 거 없어요. 거기도 살림살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되고요. 그래도 신혼인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 괜찮겠어? 뭐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고작 1년 반만 살다 나올 건데요 뭐. 지금 어중간하게 가재두고 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새 아파트 들어갈 때 싹 장만하려고요. 그건 그렇지. 하면서 엄마는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저기 서정아 이거.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네 거야. 그 통장을 열어보니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좀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죠. 엄마. 네 결혼 선물로 주는 거야.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고.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통장을 돌려드렸습니다. 엄마가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따로 모으셨나 싶어서 놀랐어요. 한 재단에서 사무직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 또 새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따로 주려고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다고 해서 놀랐죠. 됐어요, 엄마. 엄마도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을 텐데 엄마 쓰세요. 너 엄마 무시해? 엄마도 여유 있어. 너네 새아빠, 아니 아저씨가 돈 잘 벌어서 생활비도 많이 줘. 그래도 됐어요. 이건 엄마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애초에 우리 딸 주려고 모아둔 거야. 원래는 너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보태라고 주려고 했거든. 더 모아서. 근데 너 결혼한다고 하니 그냥 주려고. 엄마, 나 진짜 됐어요. 내 가게도 있고 내가 알아서 버는데요 뭐. 엄마 생각하면 받아줘. 엄마가 너한테 항상 미안한 거 알지? 어쩔 때는 내 행복 찾으려고 자식인 널 나 몰라라 한 것 같아서 너한테 눈물 나게 미안할 때도 많아. 엄마는 그 말을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엄마, 그런 생각 마세요. 여튼 네 거니까 받아둬. 엄마가 돼서 너한테 상처만 줬는데 이거라도 네가 받아.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보태던지 네가 필요할 때 욕이 나겠어. 알았지? 그 통장을 보는데 참 여러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엄마 월급 뻔히 아는데 이 큰돈을 저를 위해 모아주셨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기도 하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가 나를 늘 생각했구나, 새삼 그런 생각이 드니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했습니다. 따로 살아도 엄마가 나를 늘 생각하고 위해주고 있었구나, 새삼 느껴지기도 해서 서운했던 마음도 싹 가시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친도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돈을 잘 들고 있다가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보태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돈이 번쩍하고 생겨서일까요? 아니면 숨겨두었던 시부모님의 본 마음이 드러난 걸까요? 결혼식을 올린 뒤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온 저는 다시 미용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희 미용실 근처인데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가게에서 기다리는데 어머님과 신우까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얘기를 하고 어머님과 신우와 식사를 하러 갔죠. 찬우한테 들어보니 어머님이 결혼자금에 보태 쓰라고 5천만 원 주셨다며?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건 맞지만 그걸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얘기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 좀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예. 어머님이 서정이한테 꽤 미안하셨나 보다. 딸 자식 놔두고 혼자서 새 출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자식 놔두고 내 행복 찾아서 재혼한다는 게 보통 독한 마음도 아니고 그게 어머님 마음에도 내심 걸리셨나 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말씀이 묘하게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저도 엄마가 새가정 꾸리신 게 문내 섭섭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 인생이니 응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식 놔두고 새 출발한 저희 엄마를 묘하게 까내리시듯 말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라 대꾸하기도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밥만 먹고 있었죠. 그래서 그 돈은 잘 들고 있어? 네. 어디다 쓸 건데? 청약된 아파트 잔금으로 쓸까 싶기도 해요. 지금 중도금 분할로 잘 내고 있다며? 네. 서정이 버는 걸로 꼬박꼬박 잘 갚는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네, 열심히 붓고 있어요. 내후년에 입주해야 되니까요. 잘하고 있네. 야무지다. 그 아파트는 나중에 우리 찬우랑 공동명의 할 거지? 갑자기 공동명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공동명의 우리 찬우랑.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아파트만큼은 순수하게 제가 내고 있는데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시니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사실상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도 돈을 낸 게 거의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냥 남편 원래 살던 자취방에 제가 들어가서 사는 것뿐이니까요. 시댁에서도 별다른 도움 준 거 없고요. 그런데 새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 얘기를 하시니까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으니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셨죠. 싫어? 공동명의 하는 거? 찬우 씨랑 잘 얘기해 볼게요. 얘기할 게 뭐 있어? 부부인데 공동명의 하는 거지. 그냥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그렇게 하는 것 뿐이잖아. 왜 싫어하는 거야?
지금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혼하고 재산 나눌 생각부터 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옆에 신우도 웃고요. 아, 엄마는 별소리를 다 하셔. 아니, 공동명의 하라고 하니까 서정이가 망설여 하잖아. 서정아, 이혼을 염두에 두고 네 거 내 거 구분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다.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조금만 서운하고 힘들어도 그냥 확 이혼해버릴까? 이렇게 된다고. 서정이는 특히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쉽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괜히 보고 배운 게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서정이 같은 경우엔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라고 결심을 확고히 해야 된다고. 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그 말에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결혼 전에 분명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무 문제 안 된다고, 다 이해한다고 대놓고 말하셨는데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하고 그걸로 저를 후려치려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저도 알 거 다 알고 눈치 빠삭하게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묘하게 저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까내리고 무안 주려는 거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걸 굉장히 큰 약점으로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별다른 대꾸 없이 반찬만 끄적이고 있다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참, 아가씨는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준비할 게 참 많네요. 예단도 준비해야 되고. 저희 시부모님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워낙 격조 있는 집이라서 그에 걸맞게 준비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비 시어머니가 교수시라고. 평생교육원 교수세요. 아버님은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남편은 아시죠? S전자.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신우는 발레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 예비시댁 형편이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한때는 대기업에 다니셨다고 하는데 퇴사한 지 오래고 그때는 소규모 사업장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매출이 굉장히 적어서 근근히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닌데도 신우가 발레 전공을 하는 바람에 신우에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일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 집 생활비로 돈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써서 신우 발레 뒷바라지를 해주었지만 정작 신우는 그냥 시집 잘 가려고 발레를 계속하는 거지 발레로 성공하거나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교수 추천으로 아카데미에 겨우 취업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시집 간다고 최근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게 들어간 일자리인데도 시집이 먼저라며 덜컥 그만둔 거죠. 저 같으면 좀 더 일하면서 결혼 자금이라도 더 모아보려고 할 텐데 신우는 덜컥 일부터 그만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그렇게 취업 자리까지 저버릴 정도로 예비 신랑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사람 괜찮고 직업 좋고 또 예비 시부모님도 너무 괜찮다며 신우의 어깨뽕이 엄청 차 있었죠. 저희 시부모님 역시 신우의 예비 사돈댁이 교육자 집안이고 돈도 많다면서 몹시 흡족해 하셨어요. 신우를 그 집에 꼭 시집 보내겠다는 의지가 가득하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불쑥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서정아. 네? 실은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말씀하세요. 너 어머님이 주셨다는 5천만 원 말이다. 그거 나 좀 빌려줄래? 저는 갑작스런 어머님의 말에 좀 놀랐습니다. 네? 찬미 결혼 자금으로 좀 보태려고. 찬미네 시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아파트 해주시는 거 알지? 그래서 혼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르네. 근데 마침 네가 어머님한테 5천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딱 잘 됐지 뭐야. 나중에 다 돌려줄 테니까 그 돈 우리한테 좀 빌려다오. 뭐 가족끼리 그냥 주면 더 좋고. 하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 주려고 알뜰살뜰 모으신 5천만 원을 그냥 달라고 하시니까요. 어머님과 신우가 눈 초롱초롱 빛내면서 무슨 맡긴 돈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요, 언니. 나중에 제가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돌려주실 건데요? 네? 아가씨 지금 일 그만뒀고 결혼해도 일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그냥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한 소리였습니다. 갚을 생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하니 도리어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빤히 보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내가 갚을게. 그럼 되잖아. 어머님이 어떡해요? 뭐 따로 돈 들어올 만한 곳도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냥 돌직구로 말을 했고 어머님 표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빌려주겠다 그 말이니? 네, 저도 써야 될 돈이라서요. 서정아, 내가 네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잊은 건 아니지? 그럼요. 근데 시어머니 부탁을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님은 애써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시는데 화를 누르는 것처럼 입 옆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무섭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엄마가 주신 돈 저 위에서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으신 돈이에요. 저는 이거 저한테 꼭 필요한 걸로 쓰던지 아니면 엄마를 다시 돌려드릴 생각도 있어요. 아니 기껏 받아놓고 그걸 왜 돌려줘? 엄마가 힘들게 모으신 돈이니까 엄마 필요한데 쓰시라고 하고 싶어서요. 너네 엄마가 아니 사돈이 딸한테 결혼자금 쓰라고 주신 돈인데 그걸 다시 돌려드린다는 게 무슨 경우야? 내 보기엔 사돈이 딸 놔두고 새 가정 꾸린 게 미안해서 돈으로라도 보상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전부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 엄마 재혼하신 걸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정작 딸인 저는 괜찮거든요. 저 성인일 때 재혼하신 거고 저한테도 충분히 얘기하신 뒤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 인생 있는 거고 재혼하셨다고 저 나 몰라라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굳이 미안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 위에서 돈 모아주신 건데 제가 오히려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 돈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제 뜻이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 노골적으로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신우도 표정이 엄청 안 좋고요.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약 손님이 있어서. 제가 계산할게요. 이만 일어나세요. 참나. 그러더니 어머님하고 신우는 화난 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오면서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신우 결혼자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일단 일은 해야 했기에 별다른 내색 없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에 맞춰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분은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셨는데요. 꼭 저한테만 머리를 맡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잘 갔다 왔어요?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체온장 없어서 머리 계속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 체온장만큼 머리 잘하는 미용사가 없다는 말이죠. 다른 데 가도 되는데 내가 영 못 믿어온 거 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식 날 내 머리도 좀 해줘요. 어머, 아드님 결혼하세요? 축하드려요. 준비 중이에요, 한창. 나 오늘 펌 좀 해줘요. 많이 풀렸죠?
네, 커트로 정리 좀 해드리고 바로 펌 준비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커트 후 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약간 뒤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너 시어머니한테 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고.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내가 좋게 해주니까 너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여? 일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데 제가 폰 음량을 크게 해놨다 보니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누가 들었을까 싶어서 좀 더 샴푸실 쪽으로 몸을 돌렸죠. 어머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당장 어디 써야 되는 돈도 아니면서 신우 결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시어머니가 부탁까지 하는데 이렇게 무시를 해? 너 아주 웃긴다. 제가 그걸 꼭 해드려야 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뭐야? 야, 너는 지금 보니까 생각하는 게 애초에 글러먹었어.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도 가족인 거다. 가족한테 그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그렇게 네 돈 내 돈 나눌 것 같으면 결혼은 뭐하러 해? 제가 신우 결혼자금 도와주려 결혼했나요? 이런 상황에 가족 들먹이며 화를 내시는 게 어이가 없었죠. 어쨌든 어머니, 저 지금 손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통화 길게 하기 어렵습니다. 됐고! 돈 보내! 네? 돈 보내라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저 바빠서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님의 막무가내 모습에 너무 놀라고 기분 나빠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결혼 전에 결혼식까지 포함해서 어머님을 3-4번 본 게 전부이고 결혼하고 나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번, 그리고 좀 전에 식사한 게 전부였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만나뵌 사이도 아니고 아직은 어색하고 서먹한 사이인데 제가 며느리 됐다고 바로 저한테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고압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황당할 따름이었죠. 저는 일단 손님이 기다리고 계셨기에 쿵쾅대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손님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최 원장? 아, 네,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건 없지. 왜 그러는데요? 누구랑 싸웠어요? 아니요, 그냥 대화 내용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서도 좀 들려서 들어보니까 혹시 시어머니예요? 그 말에 저도 아무런 대꾸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한테 그래요? 아이고, 나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님한테 시집살이 진짜 고되게 당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혼이 흔한 때도 아니었는데도 얼마나 속으로 갈라서고 싶었는지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도 그러셨어요? 그럼요. 진짜 지독했지. 방금 전화 시어머니 맞죠? 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며느리한테 소리를 그렇게 질러? 저는 결국 허심탄회하게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늘 손님 얘기를 잘 들어드리기는 해도 제 얘기를 나서서 먼저 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손님은 자기 일인 양 황당해하며 들어주셨죠. 저희 어머님 말로는 제가 이혼 가정인 거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일 신경 많이 쓰고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내가 들어도. 보통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인 거 알죠? 똑같아요. 이혼 가정인 거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한 사람이면 오히려 제일 신경 쓴다 그 말이지. 진짜 상관없었으면 며느리 생각해서 그런 말 밖으로 하지도 않죠. 그쵸. 원장 어머님이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그걸 왜 자기들이 달라 말아야. 절대 주지 마요. 그리고 남편한테 어머님 그러는 거 다 얘기하고. 네, 그러려고요. 아휴, 나 옛날 생각나서 내가 다 기분 나쁘네. 그래도 자기 일처럼 같이 화내고 따져주시니 저도 기분이 좀 낫더라고요. 그 손님 말 맞다나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찬미 결혼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완전 성 그었다면서. 그 돈을 내가 왜 빌려주냐 하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셔? 엄청 서운해하셔. 게다가 자기 아파트 공동명의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면서. 아니, 좀 엄마 기분 좀 맞춰주지. 왜 그렇게까지 칼같이 굴어. 하면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황당했죠. 그럼 어머님이 달라고 하시면 그 5천만 원을 그냥 드려야 된단 말이야? 갚으신다잖아. 갚긴 뭘 갚아. 무슨 수로 갚을 건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갚으실 생각 없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나중에 갚을 생각 있으니까 갚는다고 했겠지. 그리고 엄마 말처럼 결혼했으면 이제 한 가족인데 서로 돕고 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 돈 당장 필요한 돈 아니잖아. 찬미는 결혼 자금으로 필요한 돈이고. 아가씨 결혼 자금을 왜 나보고 내라는 건데. 좀 부족하니까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언제부터 가족이었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내놓으라는데 남편까지 너무 황당하고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집 편에 서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고 처음으로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분명히 5천만 원 못 드린다고 제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셨어요. 게다가 그 뒤에는 아예 혼수 계약했으니까 돈 보내라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걸 왜 보내느냐고 거절했죠. 진짜 거절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합세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가정 가구 다 계약했다는데 그럼 어쩌냐고. 취소하면 뉘약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는지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취소하시라고. 어쨌든 저는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니 그럼 이제 시댁에 아예 오지 말라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며느리 없는 셈 친다고요. 솔직히 저도 기분 너무 상하고 왜 자꾸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온다 하느냐고 성격 대단하다고 더욱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 남짓이었는데 어머님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남편까지 저에게 따지고요. 너는 나랑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러지 않고서야 엄마가 오지 말란다고 넙죽 알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냐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가겠다고 내가 매달려야 돼? 왜? 참나. 와, 너 대단하다. 엄마 말처럼 너 성격 진짜 대단하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말 다 했어? 그러는 너랑 너네 식구는? 너랑 너네 식구?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놓은 것처럼 왜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찬미 결혼하는데 상대방 집이 워낙 잘 사는 집이고 찬미도 그래도 기본을 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나 나나 발 동동하고 있는 참인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돈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가족끼리? 돈 달라고 할 때만 가족이야? 진짜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돈 달라고 안 할 것 같은데? 뭐가 어째? 참나. 와, 진짜 이래서 결혼할 땐 집안을 보라더니. 저 그 말에 꼭지가 돌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됐다. 뭐가 돼? 지금 뭐라고 했냐고. 솔직히 내 말이 틀렸어? 결혼을 했으면 시댁 식구들도 내 가족이다 받아들이고 마음 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조금도 네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 너 진짜 하는 거 보면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우리 엄마 말 까먹었어? 너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겠다 마음을 더 먹어야 된다고 안 했냐고! 저 그 말에 못 참고 그 남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 쳤냐? 이게 진짜? 그래. 그게 너랑 너네 가족들한테는 내 대단한 약점처럼 보이디? 그래서 뭐만 하면 그거 가지고 사람 까내리려고 해. 이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너랑 너네 엄마는 사람을 이렇게 까내리니? 네 동생 결혼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게 본인 돈이 없으면 일해서 좀 벌지. 잘 다니던 아카데미는 왜 그만두는데? 애초에 힘들게 들어갔다면서.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손 벌리는데? 우리 엄마가 내 결혼 자금으로 힘들게 모아서 준 돈을 왜 네 여동생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느냐고. 와, 진짜 정 떨어진다.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다니. 최악이다 정말. 내 발등 내가 찍었어.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다. 내가 할 소리를 왜 네가 하니? 야, 됐다. 너랑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진짜 면상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남편은 혼자 열을 내며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이 저런 줄 몰랐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너무 질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이혼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런 밑바닥까지 다 봤는데 계속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남편과 저는 갈등이 몹시 심했고 저는 결혼 생활에 빠르게 학을 뗐습니다. 차라리 갈라서자, 내 짐 챙겨서 그냥 나오자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미용실에 나와서 일을 할 때였어요. 어머님이 또 전화가 왔길래 그냥 안 받고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냥 내 짐 챙겨서 집 나오자, 갈라서자고 하자 결심을 했었죠. 그렇게 손님 머리를 하고 나서 스텝에게 머리를 좀 감겨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스텝과 손님이 샴푸실로 들어감과 동시에 어머님이 저희 미용실까지 쳐들어오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 내 전화 왜 안 받니? 진짜 질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미용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저는 진짜 기함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나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손님들도 있으니. 그게 뭔 상관인데. 너 왜 내 전화 안 받느냐고. 너는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여? 가게에 있는 직원과 손님들도 놀라서 쳐다보고 저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저 어머님 아들하고 그냥 갈라설 겁니다. 사람을 무슨 피말리게 잡아대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혼 진짜 쉽게 생각하네. 그 말에 제가 그랬죠. 네, 맞아요. 이런 최악의 시댁이랑 얽혀있을 바에야 차라리 쉽게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혼한 걸로 트집 잡으시는데 어머님 아들도 조만간 이혼남 딱지 달겠네요. 뭐가 어째? 하더니 갑자기 옆에 미용기구 담겨있던 트롤리를 밀쳐버리시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 안에 있던 드라이기, 고데기, 그 외에 미용도구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고 손님들도 놀라셨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했니? 세상에, 이래서 집안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보고 배운 게 그 모양이니?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집안도 엉망진창이고 볼 것도 없는 거 야물딱지게 돈을 잘 모는 줄 알고 결혼시켰더니 완전 지밖에 모르고 이혼! 참나! 그래 이혼해라!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찬미 어머님 아니세요? 그 목소리에 어머님과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샴푸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오시던 손님이 황당한 얼굴로 저희 어머님을 보고 계시더군요.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엔 손님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고 있으니 못 알아보였는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누군지 알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어머나! 사부인! 사부인? 저는 놀라서 손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희 미용실 단골이신 그 손님 보고 어머님이 사부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인 즉슨 저희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셨던 겁니다. 저도 너무 놀라 입이 뜨악했죠. 손님은 황당한 얼굴로 어머님과 바닥에 나뒹구는 미용도구들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쩔쩔매셨죠. 사부인이 여긴 어쩔 일로... 손님은 황당한 얼굴로 어머님을 빤히 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최 원장, 혹시 시어머니가 이분이세요?
아, 네. 어머님은 갑자기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시는 겁니다. 아유, 사부인이 우리 며느리 미용실 손님이셨구나. 아이고, 난 몰랐네. 세상이 이렇게 좁아요. 그러게요. 근데 며느리 가게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난장판을 만드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며느리가 좀 버르장머리 없이 군 게 있어서 그거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좀 흥분을 했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하는 거랑은 180도 다르게 쩔쩔매면서 손님에게 사정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저희 엄마 저는 무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집안 좋고 부유한 신혼의 예비사돈에게는 완전 납작이었거든요. 그 모습에 없던 정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막 변명을 하시지만 이미 손님 입장에선 어머님의 밑바닥까지 다 본 셈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든 말든 떨떠름해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저기 사부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해할 게 뭐 있나요? 그냥 최 원장이 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은 거죠. 아이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족끼리 서로 돕고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제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한 건데. 아유, 됐습니다. 저한테 뭐하러 변명하세요. 변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할 거면 최 원장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유, 사부인, 그러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사부인인가요? 하더니 바닥에 떨어진 미용 도구들을 주워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손살을 치며 말렸죠. 아니에요, 고객님. 제가 할게요. 좀 도와줄게요. 이거 다 엉망돼서 어떡하나. 아휴. 저랑 직원들이 급하게 바닥에 난리가 난 미용 도구들을 주웠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까지 미용 도구들을 줍는 겁니다. 자기가 깽판 칠 땐 언제고요. 저는 어머님 손에 들려있는 롯들을 확 뺏었죠. 됐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아가, 저기 아까는 내가 좀 흥분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까는 저한테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네가 너무 버릇없게 구니까 나도 좀 흥분해서 하면서 저한테 변명하면서도 계속 힐끔힐끔 손님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 그만 좀 돌아가세요. 저기 서정아, 저분 참 미애비 시어머니셔. 오해 없게 네가 잘 좀 말씀드려다오.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왜요? 제 말에 어머님이 눈을 희번뜩하면서 작게 소곤대시더라고요. 야, 너 끝까지 이럴 거야? 제가 말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어머님이 직접 깽판 치셨고 손님이 다 보셨는데. 저 드릴 말씀 없고요.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해 줄 테니까 그만 제 가게에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 어머님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한테 기어코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사부인,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해를 좀 풀고 싶네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게 아닌가. 그 말에 손님은 예, 살펴가세요 하고 바로 무시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혼자 쩔쩔 매시더니 울상을 하고는 저희 미용실을 떠나셨죠. 저희 어머님 나가자마자 손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에, 최 원장 시어머니가 저분이셔? 네, 세상 좁다 하는데 이럴 줄 몰랐네. 예비 며느님 이름이 김찬미예요? 맞아. 최 원장 신우지? 네. 나 참 진짜 엉망진창인 집이네. 앞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 척해서 우리 집에서도 찬미게 허락한 건데 이제 와서 보니 엄마라는 사람이 아휴, 우리가 됐다고 해도 무리하게 예단 준다고 혼수도 최상품으로 다 하겠다 어쩐다 하더니 뒤로는 최 원장한테 5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최 원장은 괜찮아? 저 이혼하려고요. 안 그래도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 사살을 하시네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근데 내가 방금 이 꼬라지 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다.
저렇게 막무가내인 사람들일 줄이야. 네,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잘 생각했어. 요즘 뭐 이혼이 흠인가? 나도 우리 아들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어. 아니, 다시 생각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고 해야겠어. 그나마 결혼 준비 중에 알았으니 다행이지. 저런 집 딸인 줄도 모르고 결혼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아까 나 샴푸실에서 말하는 거 듣는데 너무 놀랐잖아. 누가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근데 나와서 보니 참미 어머님이신데 참 기가 막혀서. 그 손님은 절대 결혼 안 시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신우 결혼도 물 건너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그 손님을 보내고 저는 좀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제 짐 챙겨서 그냥 나올 작정으로요. 친한 친구 집에서 당분간 지내면서 이혼 준비하고 저 혼자 살 집도 구하겠다 마음 먹었죠. 그렇게 집에서 제 짐 정리하는데 어머님 전화가 온 겁니다. 얘 서정아, 너 지금 어디니? 왜 그러시는데요? 찬민의 사부인이 뭐라고 하셔? 좀 좋게 얘기해주지. 제가 왜요? 저한테 깽판 치셔놓고 예비 사부인 눈치만 보세요? 눈치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 네,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참, 아가씨 결혼 못 시키겠다고 하시던데요. 뭐가 어째? 아우, 내가 미쳐 정말.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하면서 또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듣기도 싫더라고요. 적당히 좀 하시죠. 제가 무슨 동네 북이에요? 저도 이제 참을 이유 없거든요. 뭐가 어째? 야, 네가 돈만 똑바로 흘려줬어 봐. 내가 네 가게에서 왜 깽판을 치겠니? 그 손님이랑 친하면 전화해서 해명 좀 해. 저도 그 말에 인내심이 또 끊겼죠. 아줌마. 뭐? 아줌마? 나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아줌마를 어머님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줌마, 적당히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 손님이 아줌마 급꼬라지 다 부셨는데 미쳤다고 사돈 맺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야! 아줌마 아들 이혼이고 아줌마 딸은 파혼이고 참 보기 좋으네요. 그리고 오늘 깽판 친 거 CCTV 녹화 다 되어 있거든요. 저 이거 위자료 소송 증거로 다 낼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이게 정말 너 어디야? 저는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짐 싸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했고 남편은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 난리치길래 그럼 소송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희 가게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다. 너 때문에 찬미 결혼도 엎어졌어. 그 집에서 결혼 못하겠대. 찬미 결혼한다고 직장까지 관뒀는데 어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너네 엄마가 우리 가게 와서 깽판 친 거 걸린 것뿐인데. 뭐? 참, 네 동생 결혼 물 건너가서 5천만 원도 필요 없게 됐네. 야,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너네 집 돈줄로 보이디? 우리 엄마가 힘들게 마련해준 돈을 너네 가족은 뭔데 달라 말아요? 웃기지도 않네. 내 가게에서 꺼져.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접금 금지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가게 와서 깽판 치고 통화와 문자로 지속적인 돈 요구하는 것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죠. 혼인기간이 몹시 짧긴 하지만 중대한 유책 사유로 받아들여져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혼에 딸도 파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될 판이 된 거죠. 저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작은 방 구해서 나와서 지냈어요. 그 후 이혼 소송 끝난 후 새 아파트 저 혼자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주신 돈도 잘 보태서 썼어요. 제 집 마련하고 난 뒤 엄마도 종종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한 번씩 주무시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엄마는 괜히 내가 결혼 전에 돈 준 것 때문에 네가 이혼한 거 아니냐는 소리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속내를 알아채고 빨리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밑바닥이 뻔한 인간들인데 더 두고 볼 게 뭐 있겠나요? 오히려 그 5천만 원을 계기로 빨리 눈치채고 끊어낸 게 다행이겠죠. 그 손님은 여전히 저희 가게에 자주 오세요.
그리고 그 아들도 선봐서 다른 여자랑 잘 만난다며 결혼 이야기도 오간다고 근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전 신우는 그때 결혼한다고 발레 아카데미 그만두고 나서는 취업도 잘 안 돼서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거라고 힘들게 구한 직장 그만두고 신나하다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뭐. 어쩌겠나요. 지네 엄마 뒤에 숨어서 거저 결혼하려다가 망한 것을요. 저도 외로움이나 불안함 때문에 적당한 사람 만나서 재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려고요. 그저 제일 열심히 하고 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게 저한테 핸디캡도 아니고 약점도 될 수 없다는 걸 제 스스로 보란 듯이 증명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